시연 오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전반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강한 의지를 갖고 또 희망을 갖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또 위기 상황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 왔었죠. 우리 힘내서 이번 코로나19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고요. 제가 매주마다 연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신문에 오강현 시연과 함께 고시조 읽기라고 하는 걸 연재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 국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작품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고전 읽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한가한 것이 아니라 책은 어느 시기 불문하고 우리가 책은 읽어야 되고요. 특히 과거의 고전 문학들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짤막하지만 의미가 압축되어 있는 가장 짧은 장르, 바로 시조입니다. 시절가조라고도 하고요. 처음에는 몇몇의 학자들을 내지는 유학자들이 시조를 짓게 되었지만,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일반 서민들까지도 특히 평시조에 끝이지 않고 연시조와 어시조, 일반 시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사설시조를 창작하면서 시조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담당층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삶의 모습이 이 시조를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저는 올 한 해 이런 시조를 독자들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날에 있어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과거와 연결시켜서 되짚어보고, 또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일명 오강현 시연과 함께 고시조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1번째 시조가 이제 연재가 됐습니다. 성산문의 시조인데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진들 채미도 하늘 것가 비록의 푸셋 것인들 그것이 네 따에 났더니. 이렇게 짤막한 시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성산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육신이죠. 노량진에 가보면 사육신 묘가 있어요. 사육신들은 쉽게 얘기하면 세조와 단종의 관계에서 단종 한 임금님을 끝까지 추종하고 또 충성했었던 그런 신하들이 있었는데, 세조가 등극하고 난 다음에 왕위를 찬탈하고 단종을 귀양 보내고 난 다음에 왕이 됩니다. 끝까지 단종을 추종했었던 세력들을 모아서 처참하게 사지를 찢어서 죽입니다. 거기에 끝까지 단종을 추종했었던 충신은 일군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강조했었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을 묶어서 우리는 사육신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성산문입니다. 물론 이제 박백년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성산문의 시조를 통해서 바로 한 인물이, 한 신하가 임금님을 얼마나 바로 어떤 의지를 갖고서 모셨는지, 또 일군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충성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짤막한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수양산은 바로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단순하지 않죠. 수양산은 수양대군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를 하나노라. 이제를 원망한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원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노라라는 얘기는 한스러움, 즉 원망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누굴까요? 배기와 숙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의와 숙제를 왜 원망할까요? 백의와 숙제도 세속을 떠나서 임금님 곁을 떠나서 바로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바로 종장이 나옵니다만 푸세것 즉 하찮은 나물 같은 걸 먹으면서 삶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사문은 왜 이제를 원망할까요? 그러니까 푸셋것을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산문은 이제 백의와 숙제보다 더욱더 강하게 목숨을 걸고 한 임금님만을 끝까지 섬기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이제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에 보면 줄여 죽을진들 내가 굶주려 죽는다 하더라도 채미도 하늘 것과 채미, 고사리와 산나물 얘기하는 건데 고사리와 산나물 먹는단 말이냐? 먹었단 말인가? 비록에 푸셋 것인들 그것이 네 땅에 났더니 비록에 하찮은 고사리 일망정, 푸성기 일망정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단 말인가? 이 얘기는 곧 주나라 땅에 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형이다. 의문형으로 이제 매듭을 짓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서리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주나라 땅에서 난 것은 먹지도 말고 바로 목숨을 걸고 바로 한 임금님 말을 끝까지 충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목숨을 연명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질타, 원망을 하고 있는 시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날에 있어서의 정치인과 정치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정치인과 정치꾼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머니즘, 인간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 휴머니즘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예의와 배려, 또 믿음, 신의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에 깔고 있다고 봐요. 휴머니즘의 의미 속에는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성산문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 임금님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섬겼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바로 진정성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고 신하이고 거기에 휴머니즘이 바탕에 깔려 있다. 바로 신의와 예의를 지키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꾼은 이런 휴머니즘과 신의와 예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에 있어서의 정치인들, 저도 물론 비록 시의원입니다만 도의원이 됐든 이 기초 선출직자들, 또 국회의원들, 이 정치인들 보면요. 바로 신의와 그 다음에 예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즉 휴머니즘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은 사람도 있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치인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저는 신의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의 정치인들에게 성산문의 그런 메시지를 휴머니즘, 즉 신의와 예의를 갖추고 어떤 일이든지 하라, 정치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마무리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메모로 남겨놨습니다. 이 간단한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오광현 시연과 함께 고시주 읽기는 11번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문은 미련하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은 성산문을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일편단심을 높게 평가할 뿐이다. 결국 정치인은 정치꾼을 이긴다. 신의를 지키는 정치는 가장 기본이며 올바른 정치의 바탕이다. 발빠르게 바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지만 정치만큼은 자신만 생각하는 영악한 정치보다 휴머니즘을 바탕에 둔 미련하지만 사람에 대한 예의와 신의를 바탕에 둔 정치를 해야 한다. 자신의 입신양명보다는 시민을 위한 휴머니즘이 있는 정치다운 정치인이 인정받는 시대가 유지되길 바란다. 김포 미래신문에 지난주에 연재되었던 11번째 오광현 시연과 함께 고시주 읽기였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